회사가 얼마나 빨리 성장할 것이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도 영상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게 공감이 되려면 이 회사가 얼마가 될 수 있을지를 좀 대표자 분이나 이 리더급 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톡옵션을 임직원에게 부여를 했고, 그러면 이거를 뭔가 회수를 하려면은 주식이 팔려야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향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톡옵션을 받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톡옵션 자체를 행사했을 때 주식을 받게 되는데, 이 주식이 바로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M&A가 돼서 가치 인수가 되거나 뭐 IPO가 돼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 내다 팔 수 있거나 이런 이벤트가 있다면 이제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나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데, 스타트업에 입사를 하시고 나서 보통은 베스팅을 뭐 2년에서 길면은 3, 4년까지 잡으시고 행사를 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이제 회사가 뭐 상장이 되거나 M&A가 안 된 상태로 주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을 이제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슈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요즘은 그런 세컨더리 펀드들도 나와 있어서 유망한 스타트업의 구주, 특히 스톡옵션 행사에서 나온 주식들을 사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스톡옵션 행사하실 때 좀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어쨌든 주식도 이후에 이제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가치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결국 스톡옵션이든 주식이든 이게 현재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플랜에 따라서 엑시시 가능한지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제 직원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세컨더리 펀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요거 한번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한국벤처투자에서 세컨더리 펀드 결성을 하고 이걸 운영하는 그 투자사들이 있죠. 저도 이제 좀 알아보려고는 했는데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혹시 세컨더리 펀드 관련해서 좀 아시는 정보가 있을까요? 네, 뭐 세컨더리 펀드는 일단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타트업의 투자라고 하면 보통은 신주 투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돈을 납입하고 신주를 발행해서 지분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방식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투자를 말하는데, 이런 방식 말고 기존의 창업자나 아니면 초기 멤버들의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이제 이른바 구주 투자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펀드들이 있어요. 이거를 세컨더리 펀드라고 하고, 세말씀하신 세컨더리 전용으로 뭔가 모태가 설정돼서 펀드를 결성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에서 그냥 우리는 세컨더리 투자하겠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혹은 펀드를 결성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페이스북에서 좀 광고가 나오는 걸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예를 들면 패스트 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시리즈 B 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리즈 AB 단계에 스타트업의 구주 혹은 스톡옵션을 행사한 주식을 사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하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구주를 엑시트할 수 있는 스톡옵션 행사한 주식을 팔 수 있는 방법이 계속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톡옵션은 주식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요거를 좀 뭔가 피부로 와닿을 만한 지점은 결국에 이게 팔렸을 때다. 근데 이제 현재라고 하긴 뭐하고 이제 약간 과거까지로 하면은 파는 게 너무 어려웠다. 이게 뭔가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갖고 있는 한계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패스트 벤처스 얘기도 해주셨고, 좀 이런 세컨더리 펀드나 증권 플러스 비상장 이런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비상장 거래하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이제 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원분들도 스톡옵션을 갖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행사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좀 약간 수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스톡옵션 1억 원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1억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수식을 아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좀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스톡옵션 1억, 연봉 플러스 스톡옵션 1억을 주겠다라고 어떤 채용 광고 같은 거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1억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 구직을 하시는 분도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건지 알아보셔야 되고, 채용 공고를 내시는 분도 뭔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은 몇 주나 살 수 있게 하는지, 이걸 행사 수량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스톡옵션을 부여해서 나중에 몇 주를 살 수 있다. 요 수량에 해당되는 게 이제 행사 수량이고요. 행사가라는 게 있습니다. 행사가라는 거는 이 스톡옵션을 가지고 주식을 얼마에 살 수 있느냐, 한 주에. 이 한 주에 살 수 있는 게 액면가일 수도 있고, 회사가
투자를 많이 받아서 가치가 좀 올랐다고 하면 이제 직전 투자 밸류의 뭐 20%나 30%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톡 옵션의 가치라는 거는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현재 이 회사의 주식의 뭐 시가죠.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있다면 거래가고, 아니면 이제 이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증법상 가치평가 방법이라는 걸 써서 회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계산하는 주식의 시가가 있는데, 그 시가에서 행사가를 뺀 금액, 결국은 행사를 해서 이거를 주식을 그 차액 곱하기 행사 수량, 이게 이제 스톡 옵션의 가치이고요. 이 식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스톡 옵션의 가치를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회사의 현재 시가가 얼마다라는 거를 올려서 얘기하면 굉장히 높은 가치처럼 보이고, 그거를 내려서 얘기하면 이제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의 가치가 얼마지라는 거는 결국은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되고, 이게 이전에 투자받았는데 얼마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가치를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고, 그때는 투자를 얼마에 100억에 받았는데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열심히 성장해서 내가 보니까 지금은 200억이고 조만간 200억에 투자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은 200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갑자기 5천만 원이어야 되는 스톡 옵션이 1억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구직을 하실 때는 이 스톡 옵션의 가치를, 이 시가를 어떻게 계산해서 1억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요걸 알아보셔야 되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스톡 옵션 우리는 1,000만 원 줍니다 보다는 1억을 드립니다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1억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 라운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의 라운드를 하고 있고 투자 유치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정보가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숫자를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 숫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보고 결정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스톡 옵션은 베스팅을 회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법상 최소 2년은 이제 회사에 재직을 하셔야지 행사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톡 옵션을 내가 1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년 내에 퇴사를 하시면 행사를 전혀 못 하시기 때문에 스톡 옵션의 가치는 영원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좀 얼마나 오래 일을 할 수 있느냐도 사실은 내 스톡 옵션이 실제로 현금화될 때 얼마의 가치가 되는지 판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회사가 토스가 스톡 옵션 1억이라는 기사를 되게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데 사실 평균 분석 연수가 2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일까? 같은 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 1억의 가치. 근데 이제 1억 스톡 옵션을 준다 해서 와, 나 스톡 옵션 1억 받았어. 계약을 했어요. 행사가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야. 뭐 주식 한 주를 1,000만 원에 사야 돼요. 근데 뭐 시가가 10,000원이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요건 제가 과한 예시였나요? 네네. 네. 하여튼 그 정도로 요 행사가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내가 얼마에 살 수 있냐. 그거에 따른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미래에 상향될 수 있냐.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 같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요 2년이라는 숫자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년 동안은 뭔가 발이 묶여 있다. 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톡옵션 가정을 지금 1억으로 예시를 잡았으니까 현금 1억으로 느껴지게 하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게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지분을 희석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데 직원들이 이거를 실제 현금 1억의 가치로 느끼게 만드는 이 설득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설득을 못하면 지분은 실컷 주고 실은 아무 생색도 못 내는 상황도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일정 부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회사가 성장하는 거, 회사가 잘 성장해서 한 주당 가치가 계속 높아지면 고정된 행사가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그만큼 차액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원칙적으로는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회사가 성장을 잘 할 거라는 걸 설득하는 거는 스톡옵션의 가치를 설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팁들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내가 2년 동안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행사를 할 건데 그때 회사 가치가 뭐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올라 있으면 혹은 심지어 더 떨어져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직원 입장에서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이 스톡옵션의 가치는 0원인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1억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게 최소 5천만 원은 된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스톡옵션을 포기하면 우리가 현금 보상을 5천만 원을 해줄게 같은 식으로 계약서를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일종의 보너스 개념인데 이 스톡옵션을 가지던가 아니면 2년 후에 그냥 현금으로 줄게 스톡옵션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거는 이제 대표님이 자신이 있는 거죠. 이 스톡옵션의 가치가 내가 보기에는 최소 5천만 원은 무조건 되기 때문에 내가 보장해 줄게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러면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이게 최소 5천만 원은 되는구나.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는 성과가 안 나면 그냥 행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영원으로 그러니까 손해는 안 본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성인데 네. 그 손해를 안 보는 수준을 넘어가서 아예 5천만 원까지는 내가 보장을 해줄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시면 설득은 되죠. 아 이게 1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 대표님이 최소 5천만 원은 보장해 주시는구나. 대표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지는 거죠. 회사가 잘 안 돼서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 현금 5천만 원으로 보상해 주세요라고 직원이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거는 어떤 설득을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다. 그걸 적용하는 대표님이 계시다면 이건 뭔가 최수종 씨 같은 그 소위 말해서 남편분들의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는 이게 농담인데요. 예, 그 정도로 좀 파격적인 뭐랄까 보장이지 않을까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 방식은 좀 스테이지가 뒤쪽인 대표님들이 많이 실제로 쓰고 계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즈 한 BC쯤 가면 사실 뭐 2년 내 회사가 망하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 성장을 한다고 그러면 최소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생기기 때문에 그냥 현금 보상한다고 생각하고 쓰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이 친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현금 5천은 보너스로 뭐 사이닝 보너스 같은 걸로 줬어야 되는데 사이닝 보너스를 안 주고 스톡 옵션을 주는 걸로 보상을 대신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컨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방식은 아니고 다만 이제 초기 기업 대표님들이 쓰시기에는 이제 회사 자체의 생존 가능성이 사실은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금 보상을 약속하시면 어쨌든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 요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톡 옵션 우리 1억에 대한 의미 좀 전달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 스톡 옵션 우리 채널에서도 질문이 좀 많았던 거예요. 제가 5%를 받는데 괜찮나요? 10%도 있었어요, 실제로. 얼마를 줘야 타당할까, 적합할까? 이거는 가장 문의가 많은 내용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주주 리걸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스톡 옵션 관리 기능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거는 시장에서의 비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인재고 어떤 회사에 가면 스톡 옵션을 1%로 주는데 이제 여기는 뭐 0.1%를 제시했다고 그러면 사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어 보이니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 좀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스톡 옵션이라는 게 이렇게 무한정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대부분 맥시멈을 정해놓고 있어요. 상법에서도 이제 일반 기업이면 10%, 뭐 벤처 기업이면 50%까지 그러니까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50%까지 부여할 수 있게 하는데 실은 50%를 다 부여할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투자를 받거나 하면 이제 투자사들도 내가 돈을 들여서 지분을 확보했는데 뭐 스톡 옵션을 50%까지 부여해서 내 지분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걸 원하는 투자사는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많아야 한 15에서 20%, 뭐 작은 데는 10%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초반에 이제 인재 유치를 하느라고 그 스톡 옵션 뭐 풀이라고 하는데 이 10%의 대부분을 써버리면 이제 이후에는 좋은 인재를 데리고 오고 싶어도 스톡 옵션을 더 줄 수가 없어서 활용을 못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 내에서 좀 계획을 가지고 쓰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초기 회사인 경우에는 이 스톡 옵션이 가치로 환산하면 현금으로 환산을 하면 꽤 지분을 많이 줘야지 이렇게 유의미한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예를 들면 뭐 이제 시드 받아서 뭐 30억 가치인데 스톡 옵션을 10%를 줘도 3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10% 다 줄 수는 없고 1, 2%만 줘도 굉장히 큰 지출인데 이제 지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설득할 때 좀 더 설득력이 중요해지죠. 회사가 더 많이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스톡 옵션의 가치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수준이지만 다음 라운드를 하고 회사가 어느 정도 이상의 KPI를 달성하면 이게 어느 정도 가치로 커질 거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초기 기업은 또 스톡 옵션을 좀 아끼고 이제 일부 구주를 같이 주는 방식의 패키지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CTO를 모셔오는데 대표가 이제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번 회사에 이제 CTO를 모셔와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CTO 분한테 스톡 옵션만으로 100% 보상을 하려면 스톡 옵션 풀 거의 다 쓰셔야 되고 한 5%, 10% 준다고 하면 이제 남은 스톡 옵션이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분을 좀 주시고 이후에 이제 추가로 스톡 옵션을 주시는 거 이것도 이제 방법일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창업자가 100%를 갖고 있는데 뭐 인재 스카웃을 계속 함에 있어서 스톡옵션을 새로 부여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분을 이제 구주 보통 증여식으로 증여는 세금 이슈가 있어서 오히려 양도를 많이 하시고 양면가로 양도하시면 초기 그죠. 기업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 사례들이 덜어 있죠. 저도 뭐 주변에서는 본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네. 초기에 스타트업들은 뭐 창업 멤버들은 당연히 일부 구주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C레벨급의 임원을 모셔올 때도 아무래도 연봉은 많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업은 이제 지분으로 보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제 스톡 옵션은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요 관련해서는 저도 좀 얘기를 하면은 지분율 5%에 해당되는 스톡 옵션을 부여한다. 뭐 10%를 부여하는 걸 제한한다. 약간 요런 제한이 있으면은 저는 한번 피드백을 직원 입장에서 걸으라 그랬거든요. 그 회사를 걸으라고 저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높은 지분율인 거죠. 초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좀 이제 뒤에 나올 그 인재 영입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별로 고려되지 않고 제한이 들어갔다. 이 말은 뭔가 사업의 전체 흐름을 보는 눈이 부족하다라는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분율을 제시를 할 때 뭐 1% 2%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성장 크기에 따라서 되게 큰 포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맞춰서 좀 배분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행사가를 액면가로 해야 되나, 행사가는 얼마 정도로 잡는 게 좋을지, 이건 또 이제 기업 가치랑 또 연관이 될 것 같네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톡 옵션의 가치를 계산할 때 이제 시가가 있었고 이제 행사가가 있었고 둘 사이의 차액을 행사 수량으로 곱한 게 이제 스톡 옵션의 가치라고 말씀드렸는데, 회사 현재 가치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 뭐 투자를 뭐 100억 밸류에 받았으면 이제 회사의 가치는 100억이라고 찍은 거고 그거는 달라지진 않거든요. 요때 입사하시는 분들은 이 100억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시가가 산정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스톡 옵션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행사가를 낮게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현재 한 주가 10,000원 하는데 이거를 500원에 살 수 있으면 어쨌든 한 주를 살 때마다 9,500원을 남길 수 있는 이런 방식인데요. 행사가를 그러면 어떻게 정해야 되냐? 일단은 그 대표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인센티브를 극대화하려면 가장 낮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사가를 최대한 낮게 준다. 근데 이제 액면가보다 낮아질 수는 없어서 이제 액면가로 주시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긴 해요. 그러니까 스톡 옵션을 싸게 줬다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지분이 희석돼서 회사로 들어오는 돈이 작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긴 하지만 단순히 제로섬 게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또 인재가 스톡 옵션을 받아서 열심히 해주시면 또 회사 가치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소하고 가시는 거고, 투자를 안 받은 초기 기업이라면 이제 당연히 뭐 액면가로 행사가를 부여하시는 게 일반적이고, 다만 이제 투자를 받기 시작해서 라운드가 올라가면 이제 이게 마냥 액면가로 계속 준다고 고집을 하면 반대하는 주주들이 생겨요. 아, 이거 회사 가치가 나는 한 주에 100만 원 주고 들어왔는데 오늘 직원이 열심히 하는 건 알지만 500원에 주는 건 좀 그렇지 않냐, 100만 원에 한 10분의 1, 20분의 1이라도 해줘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표님이 그 주주들과 잘 얘기를 하셔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영입하는 인재가 주주들한테 내세우기가 좋으면 이분은 뭐 그전 회사에서 어떤 커리어가 있고 CTO로서 너무 중대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행사가를 최대한 싸게 주고 싶다라고 설득을 하시면 이거는 설득이 가능한 영역이기도 해요. 뭐 주주 입장에서 내가 100억에 투자했으니까 무조건 최소 20억 밸류로는 행사가를 정해줘라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대표님이 좀 내고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액면가로 행사가를 정하려면은 벤처 기업으로 인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체킹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벤처기업 인증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스톡 옵션은 이제 일반 회사, 그러니까 상법상 일반 회사가 적용받는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벤처기업이 그 벤처기업 특례법상 적용받는 규정이 있는데 후자가 훨씬 여러 가지 혜택이 많거든요. 세금 혜택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가를 정할 때도 벤처기업은 현재 회사의 시가와 상관없이 액면가로 부여 가능한데, 이제 벤처기업이 아니면 무조건 시가보다 높게 행사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스타트업이라면 반드시 벤처기업 인증을 먼저 받으시고 그 이후에 부여하는 게 좋다. 요거는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행사가나 뭐 어떤 그 가격에 대한 가치 얘기를 이제 다뤄봤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투자자도 빼놓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는 스톡 옵션을 어쨌거나 부여받는 거고 살 권리를 받는 거고 당장에 돈이 나가지는 않죠. 근데 이제 투자자는 특정 금액의 돈을 넣어야 지분을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뭐 10만 원에 이 주식을 샀는데 인재 영입해서 스톡옵션 부여하는데 액면가다 막 500원을 살 수 있다 이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박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인재 영입할 때 그 인재도 생각을 해야 될 게 투자자들한테 대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재가 이러이러한 이력이 있고 이런 거를 회사에서 기여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의 가치를 줘도 될 것 같다. 투자자도 오케이 리즈너블하다. 요게 이제 좀 이루어져야 퍼센테이지가 그 행사가를 그런 측면으로 좁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베스팅 얘기를 아까 좀 하셨는데요. 베스팅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톡 옵션의 목표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인재들의 장기 군속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법상 최소 2년을 재직해야지만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이거는 강행 규정이어서 대표님과 직원이 달리 합의를 했다고 해서 효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베스팅을 1년만 하겠다 이런 거는 다 법률상 무효가 되고요. 그러니까 최소 2년 이상은 근무를 하셔야지 이제 스톡 옵션을 행사하실 수 있다. 이거는 정해져 있고, 그러면 무조건 2년으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스톡 옵션을 내가 뭐 1000줄 줬는데 2년 후에 다 행사하고 나가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대표님은 걱정하실 수 있거든요. 이 상법상 2년이라는 최소 조건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다 계약, 자유로운 계약의 영역이에요. 대표님이 1000줄 줄 건데 예를 들면 500주는 2년 후에 행사할 수 있게 하고, 뭐 추가로 250주는 3년 후에 행사할 수 있게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250주는 4년 후에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베스팅하는 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이제 무조건 4년을 다녀야지만 전체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고, 또 반대로 2년 만에 이제 다 행사하고 나갈 수 있으면 또 대표님 입장에서 이제 근속이 안 될까봐 걱정하시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2년 근속하면 조금 행사할 수 있고, 또 1년 더 하면 좀 더 행사할 수 있고, 1년 더 하면 좀 더 행사할 수 있고, 이런 방식의 베스팅을 많이 하시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50, 25, 25 이렇게 나눠서 하는 방식을 지금 스타트업에서 가장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어느 스타트업에 지원하시든 스톡 옵션 패키지 지원 받으면 2년 만에 다 행사해라 이런 데는 거의 없을 거고, 보통 뭐 2년 후에 50%, 3년 후에 75%, 4년 후에 100% 이렇게 이제 나눠서 베스팅을 주는 경우가 많을 거다. 이게 이제 스탠다드긴 한데요. 이제 제가 이제 스톡 옵션을 뭐 실제로 주고 고민을 할 때는 이제 요 방식도 하나 문제가 있긴 해요. 뭐냐면 어쨌든 입사하고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혹은 입사를 할 때 패키지로 스톡 옵션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톡 옵션의 수량이 사실 4년 동안 베스팅했다고 하지만 적지 않은데, 이 인재가 물론 완벽히 검증돼 있고 무조건 4년 이상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면 이렇게 베스팅을 하셔도 되지만, 실은 검증이 안 된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면 오히려 베스팅을 너무 길게 줘서 이 친구는 베스팅 때문에 스톡 옵션을 다 행사하기 위해서 억지로 다니는 상황이 나오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뭔가 검증되지 않은 인재한테 너무 많은 지분을 쓰는 상황도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국내에서는 이렇게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해외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베스팅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2년 베스팅을 일단 두고 그다음에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꼭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스톡 옵션을 추가로 줍니다. 그 친구한테는 이제 추가로 2년 베스팅을 해서 4년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좀 더 많은, 왜냐하면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뭐 좀 더 많은 스톡 옵션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베스팅을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꼭 스톡 옵션을 한 번만 부여해야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괜찮으면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베스팅을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되셨죠? 2년에 50%, 1년 뒤에 또 25%, 1년 뒤에 25%, 이제 100%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총 4년이 시간이 소모가 된다. 그러니까 4년분을 반영을 한 스톡옵션 계약이 되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실리콘밸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2년분을 잡아서 먼저 해보고 일하고 좀 더 추가적인 게 필요하면 2년 뒤에 얘기하자라는 부분이라, 저는 이 케이스가 저희 회사는 그렇게 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왜냐면 너무 길어서 그 케이스가 나올 것 같아요. 4년 동안 장기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이제 4년이 되게 장기 근속이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가 뭔가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상장을 목표로 하지 않는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현금 흐름이 불안정하다, 스톡옵션과 같이 미래 가치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을까요? 회사를 엑시트하는 방법으로 IPO가 있고 이제 M&A가 있는데, IPO가 된다고 하면 사실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이 언젠가는 온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은 더 견딜 수 있게 되는데, 가장 이제 답이 없는 케이스가 회사가 IPO를 할 것 같지는 않고 뭐 잘하면 M&A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기다려야 되나? 요 고민을 하면 사실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열심히 뭐 2년, 3년 군속을 하고 스톡 옵션 행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스톡 옵션을 행사 안 하고 나오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이게 스톡 옵션이라는 게 현금화 되기 전에
옵션에도 세금 발생해요. 스톡 옵션 행사 시에도 세금을 한번 내고 주식을 나중에 양도해서 그 현금을 받았을 때 또 한 번 세금을 내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물론 벤처기업이면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조항들이 있지만 금액이 커지면 어쨌든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행사를 하는 것도 부담이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고 이제 이 경우에 뒤에 스톡 옵션 계약서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M&A가 될 때는 이 스톡 옵션을 현금으로 보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행사한 주식은 뭐 예를 들면 반드시 사준다든지 뭐 이런 조항들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면 아무래도 엑시트 플랜이 좀 더 마련된 상태에서 이제 스톡 옵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IPO를 할 거고 몇 년 내에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뭐 이런 조항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우리는 IPO는 아직은 멀었고 뭔가 M&A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하면 이제 계약서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가 스톡 옵션을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높이는 방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가 보고요. 일단 스톡 옵션 부여 및 행사 절차는 제가 볼 때는 요거를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주주리걸 서비스에 이게 정말 잘 돼 있어요. 그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 들어가시면 부여 방법이나 뭐 정관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관 변경하는 것도 시스템에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의 절차들은 이제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주리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이건 진짜 제가 써봤으니까요. 네, 잘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히 하나만 코멘트 드리면 스톡 옵션을 받으시는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알아서 잘 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많죠. 왜냐하면 스톡 옵션 제도를 잘 모르시니까 아무래도 회사가 주는 계약서에 그냥 날인하시고 중요한 숫자들만 확인하시는데 스톡 옵션의 절차 자체가 틀려서 무효인 경우도 꽤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거 중요해요. 네, 예를 들면 스톡 옵션은 반드시 주총 결의로 부여를 해야 되는데 되게 많은 회사들이 주총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스톡 옵션 계약서만 어디서 가져와서 날인하고 스톡 옵션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주가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스톡 옵션은 부여가 안 된 거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대표님에게 소송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스톡 옵션을 받을 방법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주주 리거를 안 쓰고 계시다면 주주 리거를 쓰셔라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무효 처리되면은 진짜 서로가 약 뻥지는 그런 상황이 오겠네요. 메꿔줘야 되고 이 계약서에 들어가는 조항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스톡 옵션 계약서를 물론 대표님이 이제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잘 정비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또 아무래도 초기 기업의 경우에는 뭐 인터넷에서 템플릿을 구해다가 대표님이 직접 작성해서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가 부실해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일단은 스톡 옵션을 받으시는 입장에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첫 번째가 그 주요 조건들은 당연히 보셔야 되고 뭐 행사가, 행사 수량, 베스팅 이런 거는 당연히 보실 테니까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 외에 이제 기타 조항들 중에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그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하다 보면 중간에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무상 증자를 하거나 주식의 유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 액면 분할을 하거나 이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톡 옵션의 행사 수량이나 행사가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액면 분할을 10분의 1로 했다 그러면 이제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이 500원짜리 주식 10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회사의 가치는 변한 게 없어요. 회사 가치는 그대로인데 그냥 주식 수만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행사 수량이 만약에 안 바뀐다 그러면 갑자기 내가 10분의 1이 되는 거죠. 내가 살 수 있는 주식 수가 10분의 1이 된 거니까 갑자기 나는 되게 벼락거지가 되는 거거든요. 의외로 반영이 안 된 계약서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이제 액면 분할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행사 수량은 10배로 늘고 또 행사가는 10분의 1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퍼센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사실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10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행사가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액면가로 행사가를 정하면 이게 안 줄어들어요. 행사가가 액면가인데 액면 분할을 하고 나면 액면가가 줄어들었는데 나는 안 줄어들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이 됐을 때 무상 증자를 했을 때 요 표준 규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행사 수량과 행사가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반영이 돼 있는지 계약서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직원 입장에서는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스톡 옵션을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직원이 회사가 금지한 일들 뭐 경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회사의 고의로 손해를 입혔다든지 이제 이러면 스톡 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뭔가 좀 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사소한 실수를 했을 때 스톡 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스톡 옵션이 보호 장치가 생각보다 좀 미흡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가 내가 다니고 있는 중에 갑자기 M&A가 됐어. 근데 내가 행사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아무데도 없어요. 뭐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승계를 해주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조항이 보통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M&A가 됐을 때 뭐 행사 기간이 도래했으면 행사를 할 수 있다든지 뭐 행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면 뭐 보유한 기간에 비례해서 현금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반영이 돼 있는지 사실 아무 말도 없으면 그때 갔을 때 권리를 주장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대표님 입장에서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넣으셔야 되는 조항이 있는데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바꿨을 때 그 주식에는 걸려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증권 플러스 비상장 가서 팔 수도 있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는 걱정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경쟁사한테 지분이 넘어갔을 때 경쟁사가 이제 주주총회 와가지고 뭐 우리가 결정하는 주요 사항들을 보고 뭐 주주 명부를 열람하고 이런 게 되게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톡옵션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조항 중에 하나가 뭐 대표이사나 아니면 주요 주주가 이 행사한 주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런 걸 넣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넣으셔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직원이 제3자한테 자유롭게 팔 수는 있지만 팔기 전에 대표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요 조건으로 팔려고 하는데 혹시 네가 살래? 라고 물어봐야 되고 그때 이제 대표가 인수를 하게 되면 뭐 내가 원치 않는 제3자한테 그 주식이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초기 멤버들이 주식을 줬을 때 양수도 계약서에 뭐 주주간 계약으로도 많이 넣는 조항이고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얻은 주식에 대해서도 그 들어가면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은 계약서 쓰실 때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다라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타트업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성장 가능성이 뭐 다는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그게 또 클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제가 스톡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와 임원분들과 직원분들이 뭔가 함께 회사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 그러한 주제의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내용들을 자세히 보고 나는 정당하게 받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